이번 주 우리나라와 미국 재무통상장관이 참여를 하는 2+2 또 통상협의가 미국에서 열리게 됩니다. 이러한 사실 하나만으로도 증시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도움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의 김대준 투자전략팀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가 물론 뚜껑을 열어봐야 하겠지만 협상 과정이 이루어진다라는 것만으로도 기대감을 좀 가져갈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24일부터 워싱턴에서 이제 협상을 진행하는데요. 이미 한국 시장에서는 그런 전망들, 기대들을 많이 이제 조금 주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유는 지금 오늘 시장에서 IT 이런 것들이 상당히 괜찮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이번 협상에서는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 네. 이 상호 관세와 그리고 품목별 관세 여기에 대한 논의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25%에 대한 부분이 낮춰질 수 있다. 이런 것들 이야기가 될 거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조선이라든지 네. 아니면 알래스카 LNG 이런 것들 한국 시장에 있어서 좀 재료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물론 방위비 협상이나 아니면 뭐 무역 불균형 해소 이런 것들은 좀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겠지만 지금 시장은요. 아까 말씀드렸던 상호관세와 품목관세와 관련된 부분들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긍정적으로 해석을 미리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일본의 협상 사례처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또 직접 나서게 될지 방위비와 관련된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에 대한 논란은 어떻게 또 진행이 협상 과정에서 이루어질지 어떻게 전망을 하고 계세요? 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요. 굉장히 좌충우돌하고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분위기 때문에 협상장에 들어올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들어오게 된다면 또 거기에도 장단점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바로 이제 뭐 트루스 소셜이나 여러 가지 SNS를 통해 가지고 진행이 됐던 부분을 빠르게 얘기를 해줄 수 있고 그런 것들은 직접적인 불확실성 해소로 작용을 할 것이기 때문에 관련된 이슈는 장점에서 조금 속도감을 확실히 느낄 수 있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반면에 단점은 네. 아무래도 최종 의사 결정권자다 보니까 정말로 한국을 굉장히 압박할 수도 있습니다. 방위비 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무역 불균형, 무역 수지 흑자가 너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줄여라. 안 그러면 관세를 내려주지 않는다. 이런 또 악재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좀 지켜보게 되면 일본도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으로 굉장히 좀 빠른 속도로 협상이 진행된다. 이런 호재를 좀 인식을 했기 때문에 한국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빠른 속도로 협상이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앞서서도 계속해서 강조를 해드린 것처럼 이번 주에 많은 또 미국에서도 그렇고 국내에서도 그렇고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를 하게 되는데 기대감이 좀 있습니까? 기대감이 좀 많이 없죠. 그렇죠. 네. 네. 왜냐하면 지금 1분기 실적이 발표되는 시점입니다. 근데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43.9조 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게 한 달 전에 비해서 수치가 낮아졌어요. 네. 그래서 기대감이 좀 많이 약화가 되어 있고요. 지금 그 안에서도 그나마 좀 실적 기대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반도체가 있습니다. 근데 반도체는 SK 하이닉스는 오늘 성과가 좋은데요. 이 주가가 이익 개선에 대한 기대를 좀 반영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 SK 하이닉스보다는 이익의 모멘텀이 강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감익에 대한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반도체 서로 교차하고 있지만 조금 더 SK 하이닉스의 증익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플러스를 나타내고 있고요. 또 여기에다가 지금 해외 쪽은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이익에 대한 기대감이 낮아졌어요. 그래서 지금 내수 산업에 굉장히 좀 관심을 두고 있는데 뭐 증권주라든지 아니면 소프트웨어라든지 유틸리티 이런 식으로 내수 산업주 반면에 수출은 방산을 제외한 나머지는 대부분 이익이 약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참고로 SK 하이닉스는 또 24일에 실적을 발표를 하게 되니까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SK 하이닉스를 필두로 해서 오늘 반도체주 상당히 좋습니다. 미국에서는 테슬라 그리고 인텔, 아마존 등 빅테크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를 하잖아요. 이 부분은 어떨 것으로 전망하세요? 네, 아무래도 이 미국의 빅테크 실적은요, 한국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다 줄 수밖에 그럼요. 없습니다. 네. 업종에도 분명히 영향을 주고요. 그리고 실적이 잘 나왔다, 가이던스가 좋아졌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 심리가 빠른 속도로 개선이 되면서 이제 주가도 올라가는 형태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아시다시피 이 테슬라하고 이번에는 알파벳, 그러니까 구글이죠.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 인텔 이런
기업들이 발표가 됩니다. 테슬라는 4월 22일 장이 끝나고 난 다음에 실적을 발표를 하고요. 알파벳과 인텔은 4월 24일 이제 진행을 하고요. 뭐 다른 빅테크는 이제 5월 1일까지 연기가 되는데 지금 상황으로 보게 되면 테슬라라든지 아니면 알파벳이 매출 쪽의 성장은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테슬라는 소수점대의 증가, 그리고 알파벳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줄어드는 환경들,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 실적이 예상보다 잘 나오는지, 그리고 향후 가이던스 2분기 실적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따라서 이 투자 심리와 주가 향방이 굉장히 엇갈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 시장에서도요. 4월 22일 장 끝나고 난 다음, 4월 24일 장 끝나고 난 다음 이런 것들을 좀 집중적으로 보고 그날의 움직임 그리고 관련된 산업들의 변화 미리 조금 대응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문제는 또 관세라든지 이러한 정책에 따라서 가이던스가 어떻게 나올지인데 시장에서 전반적인 분위기는 어떤가요? 일단 관세는 품목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그러겠죠. 근데 자동차라든지 반도체 이게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근데 이 반도체에 대해서 대중 규제가 분명히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환경에 직면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하지만 한국이 보고 있는 자동차나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협상을 나가잖아요. 근데 이쪽에 고율 관세를 붙여버리게 되면 사실 우리도 피해를 입지만 더 큰 피해는 미국이 입게 됩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자체적인 생산을 특히 반도체 부분에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에 궁극적으로는 이 품목 관세가 낮아지지 않겠나. 원래 반도체는 무관세로 통관이 됐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0%는 아니지만 그래도 굉장히 낮은 뭐 한국의 부가가치세 정도인 10% 정도로 조금 봉합이 되면 굉장히 높아졌던 관세가 낮아지면서 투자 심리는 좀 회복이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반도체 관세도 문제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반도체 관세율이 예상보다는 좀 낮게 발표가 된다면 투자 심리가 좀 긍정적으로 변화를 할 것이다. 이래서 지금 반도체에 대한 투자 심리가 어느 정도 개선의 움직임을 보이면서 저가 매수가 유입되고 있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지금 반도체가 오늘 또 갑자기 올라가고 있는데 사실 뭐 실적 전망이 조금 개선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큰 호재가 지금 발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호재가 없더라도 악재가 사라지게 되면요. 그것도 일정 부분은 긍정적인 부분으로 해소를 할 수 있습니다. 원래 주식시장이 호재에는 둔감하고 악재에 민감하거든요. 근데 악재라고 볼 수 있는 관세 리스크가 완화가 된다면 이게 조금 주가 올릴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특히 한국의 협상단이 미국에서 얘기만 잘하게 되면 그런 기대감을 미리 조금 이번 주 월요일부터 반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리고 어려운 국면을 뚫고 나온 것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또 방산, 조선주 아니었겠습니까?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HD 현대중공업 대표적으로 이제는 뭐 시총 10위 내에 들었어요. 양사 모두 지난 금요일에 52주 최고가를 경신을 하기도 했는데 그래서인지 오늘은 조정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네, 일단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HD 현대중공업이 새롭게 들어왔죠. 각각 6위와 10위를 기록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나타난 흐름은 관련 산업이 좋기 때문이에요. 그러겠죠. 네, 대한민국의 시가총액 상위 10개는 사실 우리나라에서 성장하는 산업을 딱 좁혀서 보여주는 하나의 이제 거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항상 반도체, 뭐 2차 전지, 뭐 전기차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이고요. 이번에 방산과 조선이 왔던 이유는 대외 관세에 대한 리스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산업은 성장을 굉장히 가속화하고 있다라는 기대 때문입니다. 뭐 최근에 이제 유럽 쪽에서 여러 가지 이슈가 있죠. 나토에 대한 미국의 지원이 없다 보니까 유럽이 법을 바꿔서 국방비를 더 늘리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관련된 전차라든지 자주포 관련해서 한국의 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도 있고요. 뭐 다른 회사로 뭐 현대, 로템 뭐 이런 데도 있고 한국의 방산 기업이 굉장히 힘을 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됐고요. 오늘 시장에서의 주가 흐름도 좋은 상황입니다. 조선 같은 경우는요. 미국이 조선 능력이 없다 보니까 한국에 대한 협력 기대 때문에 많이 올랐습니다. 그렇죠. 근데 오늘은 조금 부진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뭐 이것은 여러 가지 이슈 중에서 중국산 선박에 대한 입항료 이슈가
노출이 되었다. 네. 요것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 대한 조선 제재로서 중국산 선박이 미국에 들어오게 되면 굉장히 강한 수수료를 부과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것을 180일 유예를 줬고요. 네. 단계적 인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러면 선주들이나 아니면은 이 해운을 담당하는 그런 기업들이 조금 시간을 벌겠다. 그러면 한국 쪽에 빠르게 발주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좀 약해지겠다. 이런 전망이 오늘의 조선 주가에 좀 부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보게 되면요. 결국에 미국과 유럽의 협력 또 수주를 통해서 성장할 수 있는 산업이기 때문에 이 시가총액 상위 위상은 유지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네, 조선, 방산주 최근에 계속해서 실적으로 증명을 하고 성장성으로도 또 확인이 되고 있는 섹터니까 유망하게 중장기적으로는 볼 수 있겠다라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 4개월 내 최저 수준까지 내려왔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1,400원대 높은 수준이기는 합니다. 앞으로의 방향성은 어떻게 보세요? 네, 지금으로서는 이제 내려온 부분은 좀 많이 내려왔다고 네. 보고 있고요. 현재 수준에서 등락을 굉장히 반복을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창용 한은 총재도 얘기를 했지만 그동안의 환율은 사실 우리 경제 펀더멘탈과 좀 맞지 않은 환율이긴 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비상계엄 이후로 한 3, 4개월을 지났는데 한국 내수가 굉장히 악화된 건 맞거든요. 수출도 부진하고요. 오늘 아침에 이제 20일까지 수출이 나왔는데 또 안 좋았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하게 되면 원달러 환율은 사실 올라가는 게 이치에 맞아요. 그런데 최근에는 이 달러화가 너무 약하다 보니까 그 여파 때문에 원달러 환율이 아래쪽에 있습니다. 근데 이 변동성은 이번에 또 한번 불거질 가능성이 높은 게요. 이번 주에 미국의 2년물과 5년물 국채 입찰이 있습니다. 근데 그동안에는 이 입찰에 대해서 4월 초에는 사실 10년물, 30년물은 좋았는데 네. 이 미국의 달러화에 대한 위상 그리고 미국이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 이런 전망 때문에 이번 국채 입찰이 생각보다 부진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부진하게 된다면 달러 약세가 계속 이어질 것이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 미국채에 대한 신뢰도가 다시 높아져서 국채 입찰이 호주세를 보게 된다면 달러가 반등을 하면서 원달러 환율도 위쪽으로 올라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예측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단기적인 변동성에 노출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아마도 1,400원 초중반선에서 등락을 반복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 관세에 대한 민감도는 약간 떨어지고 있는 우리 시장의 분위기이고 글로벌 측면에서도 그런 것 같은데 이에 따른 투자 전략 마지막으로 세워주신다면요. 네, 일단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은 확실히 해소가 되고 있는 게 맞고요. 네. 왜냐하면 4월 2일 날 그때가 최고점이었습니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입장을 선회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는 한국 정부 그리고 협상단이 미국으로 갈 거기 때문에 관련된 이슈는 분명히 해소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세 불확실성에 노출이 되어 있었던 게 사실 반도체를 비롯한 여러 가지 수출 품목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만약에 바뀌어진다면 관세가 세율이 낮아진다면 여기에 대한 저가 매수가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IT에 대해서는 조금 점진적 저가 매수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 처음에 시가총액 순위라든지 아니면 정책에 대한 이슈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한국 조기 대선 앞두고 있기 때문에 내수 부양과 추경 편성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수 산업도 특히 추가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방산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긍정적인 관점 유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시장의 큰 그림 그려보면서 투자 전략 세워봤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의 김대준 투자전략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